장노출 찍으러 무의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의도는 영종도에서 이제 예전에는 배 타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다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해수욕장에 가서 조개 캐 먹고 하던 그런 곳인데, 그게 이제 데크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정자를 쭉 그 바다로 추진시켜 놓은 그런 이제 구조물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태풍이 와서 데크의 바닥은 좀 많이 날아가서 데크 그 기둥들만 쭉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장노출을 좀 찍으면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곳이죠. 네, 오늘 갈 무의도 장노출 포인트를 가는 곳은 내비게이션에서 포네오천 체험마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종도를 건너서 이렇게 새로 생긴 무의대교를 건너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포네오천 마을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있어요. 도로는 나 있지만 들어가셨다 이 잠기면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요 주변에, 요 도로 주변에 이제 차를 세우시고 여기로 걸어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m 정도 걸어가시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촬영하는 곳인데, 그래서 요 근처에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갯골 장노출을 찍으실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물때를 보셔야 되겠죠. 저는 주로 뭐를 참고하냐면 인터넷에서 바다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참고를 합니다. 바다타임 가셔서 이제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장소들이 나오죠. 각 장소들이. 그래서 거기서 오늘 갈 곳은 무의도니까 대무의도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물대표가 나옵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맥스 있는 물대가 언제, 그 다음에 맨물 해가지고 조수 간만의 차가 각각 매일 다르거든요. 그거를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무의도는 한 700mm 이상이면 충분히 촬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볼 때는 7물, 8물, 9물, 10물, 11물 맥스, 그 다음에 12물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촬영할 수 있죠. 그래서 요때 가서 이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조 시각과 간조 시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요 8일날 8물일 때 보시면 새벽 4시 47분이 만조입니다. 그럼 물이 꽉 차 있겠죠. 그랬다가 빠지는 게 언제 빠지냐면 11시 12분까지면 물이 완전히 다 빠지죠. 그런데 이때까지 있을 수 없죠. 여기서부터 물이 내가 원하는 곳까지 그 시간까지 한두 시간 그때까지만 촬영하고 그 뒤는 물이 없으니까 아예 촬영을 못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오는 게 11시 12분이 간조였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17시 04분까지 물이 들어와서 만조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찍냐면 요 17시 04분보다 2시간 정도 이전에 도착해서 준비하셨다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를 시간을 정해놓고 촬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물이 23시 23분까지 물이 또 빠지는데, 여기 무의도는 들어왔다가 곧 바로 나가는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한번 찍고 7시 4분 뒤에 빠지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쭉 빠지는 거, 그때 또 한두 시간 또 찍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대표와 일출일몰 같이 만약에 보시고 싶다 그러면 일출일몰 시간, 월출월몰 시간 같이 보시고 매칭시켜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일 날 같은 경우는 6시 34분이 만조죠. 근데 00시 42분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새벽 12시 42분에 다 빠졌다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침 6시 34분에 물이 차고 다시 빠져서 오후 12시 57분에 물이 빠졌다가 다시 오후 7시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는 게 어떻게 빠지냐면 요 다음날 01시 19분까지 다시 빠지고,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조에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이죠. 요 만조가 예를 들어서 6시 21분이다 이렇게 내가 찍고 싶은 게, 그러면 요거에 마이너스 한 2시간, 요거에 플러스 2시간, 그 사이에 들어올 때 촬영할 수 있고 나갈 때 촬영할 수 있죠.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장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밖에 못 찍는 곳도 있고 어떤 장소는 더 길게 찍는 곳도 있고, 그건 장소에 따라서 물에 들어오는 속도와 물에 나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가서 촬영해서 언제부터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무의도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한번 가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렇게 두 번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대표를 항상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간을 잘 설계를 하셔서 촬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노출을 찍을 때, 초장노출을 찍을 때 이제 찍는 방법이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될 텐데, 하나는 이제 원테이크로 1시간짜리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쪼개서 인터벌로 뭐 5분이나 10분 이렇게 해주고 이제 쪼개서 찍는 방법이 있을 텐데, 포토샵 같은 거 못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원테이크로 찍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포토샵을 하셔서 내가 데이터 스태킹을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인터벌로 나눠서 이렇게 찍을 수 있긴 한데, 지금처럼 대낮이잖아요. 대낮에는 적정 노출을 잡으면 미니멈 250분의 1초고 보통 500분의 1초 뭐 이렇게 나와요. 250분의 1초가 나온다 하더라도 50만짜리 디프터 19스탑을 쓰면 30분밖에 못 담아요. 20스탑을 떨어뜨리면 이제 1시간짜리를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농도 ND 필터가 필요한 거고요.
비네팅 없이 사진을 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원테이크를 찍는 분들, 그 다음에 태양 궤적을 찍는 분들은 더 많아야 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농도 필터가 필요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고요. 날씨가 괜찮긴 한데 구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상황은 아직 물이 안 들어왔고요. 현장 스케치를 위해서 미리 도착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뒤에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좀 주변을 좀 살펴보고 촬영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이제 사전에 하는 게 좋겠죠. 네, 촬영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오시게 되면 어느 구도가 좋은지 구도를 먼저 선택하시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우리가 맞춰서 찍어야 되니까 일단 미리 오셔서 구도를 잡아놓고 타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타임 계산하는 방법은 ND 필터가 없을 때 뭐 250분의 1초다. 그럼 250분의 1초가 적정 노출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벌브 모드로 가죠. 벌브 모드로 가서 내가 30분을 찍을 거다. 250분의 1초가 30분 정도 시간을 찍으려면 19스탑을 어둡게 해야 돼요. 그러면 ND 필터를 50만짜리를 끼고 대신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면 필터 없이 250분의 1초로 찍은 결과나 50만짜리 ND 필터를 끼고 30분을 찍은 결과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등가 계산을 통해서 얼만큼을, 어떤 시간만큼을 찍을 거냐를 계산하시고 나시면 그러면 ND 필터를 거기에 맞도록 선택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320분의 1초가 지금 적정 노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F는 9고 ISO 100으로 놨어요. 그럼 이거를 ND 필터를 얼마를 놔야 내가 시간을 찍을 수 있는지, 그 시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등가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30분을 찍을 거냐 1시간을 찍을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찍는다 그러면 320분의 1초가 1시간이 되려면 20스탑 정도 어둡게 내리셔야 1시간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적정 맞춘 상태에서 이거를 벌프 모드로 바꿉니다. 똑같은 상태에 조리개 하고 ISO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면 여기 ND 필터가 100만짜리가 있죠. 100만짜리를 요거를 이제 여기다 장착시키는 겁니다. 요 ND 필터의 장점은 이렇게 어댑터 링을 끼시고, 그러면 요게 이제 자석이 되겠죠. HN나 EVO 시리즈의 장점인데, 이렇게 해서 자석처럼 딱 달라붙게 돼 있죠. 1시간짜리를 찍을 때는 카메라에서 1시간을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릴리즈가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장착시켜 줍니다. 벌브 타임을 1시간을 계산해서 ND 100만을 놨고 타임을 정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러면 촬영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렇게 촬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ND 필터를 이렇게 끼게 된 다음에 초점을 잡을 수가 없죠. 색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구도를 잡으실 때 초점을 잡아놓고, 저는 요건데 요거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매뉴얼 모드로 전환시켜. 그러면 이제 그 초점이 맞춘 상태죠. 근데 매뉴얼 모드 안 놓고 AF 누른 상태에서 초점을 안만 눌러도 사진 촬영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초점을 못 잡으니까, AF 모드에서는. 그래서 미리 초점을 잡아놓고 매뉴얼 모드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를 자, 이렇게 찍히게 되죠. 자, 지금은 ND 필터가 없으니까 비네팅이 없이 이제 잘 찍히죠. 근데 ND 필터 한 장짜리 이렇게 굉장히 슬림한 EVO 시리즈 10 한 장짜리를 끼워볼게요. 되게 슬림해서 비네팅이 별로 안 생기는 그런 필터인데, 자, 이렇게 놓을게요. 밝게 할게요. 비네팅이 안 보이죠? 예, 근데 한 장만 더 껴볼게요. 2장. 그리고 자, 여기 사이드에 어떻게 되나요? 비네팅이 보이죠? 네, 이게 굉장히 얇은 그런 필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장만 껴도 비네팅이 생겨요. 그래서 광각을 써서 내가 화각을 잡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ND 필터가 뭐 19스탑, 뭐 20스탑 뭐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필터들 ND 8, 64, 1000 이렇게 하면 19스탑이거든요. 3장을 겹쳐서 쓰면 19스탑이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2장만 겹쳐도 비네팅이 생기죠. 여러 장을 겹쳐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화각을 손해를 보게 되죠. 내가 16mm를 찍고 싶은데 16mm를 못 찍게 돼요. 그러면 화각을 좁혀서 30mm 뭐 이렇게 찍어야 이제 비네팅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파노라마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장노출은. 그래서 한 장으로 찍는 50만이나 100만, 19스탑이나 20스탑 이런 필터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몰 시간인데, 지금 찍을 때는 날이 밝지만 점점 일몰이 되면서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게 되면 내가 처음에 노출 잡았던 것보다 더 어두운 게 포함이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내가 밝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출 시간대 거꾸로 일출 시간대는 어두웠다가 밝아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50만으로 계산하고 했는데 끝날 때 가면 밝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좀 계산을 해서 100만으로 해준다든지 보정치를 넣어줘야 되는 그럴 때 두 개를 활용해서 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애초에 목적은 요 기둥 있죠. 여기 지금 기둥 사이로 해서 물이 찼을 때 그 기둥으로 물이 차고 오는 디귿자 프레임이 생기죠. 이렇게 그 사이로 찍고 싶었었는데 물이 차게 되면 저기가 물이 차고 올라와서 제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는 못하고 이렇게 라인이 쭉 살아있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일물은 이쪽에 왼쪽. 그러면 이제 태양은 안 집어넣으면서 측사광으로 여기에 디테일을 살려서 찍을 수 있죠. 측광이기 때문에 훨씬 디테일을 잘 살릴 수 있어요. 미니멀리즘으로 저 뒤에 배경을 다 지우고 요 구조물만 남게 하는 흑백으로 만든다든지. 이 장노출 찍는 묘미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 요 두 개의 대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디테일과 움직이는 뽀얀 블러가 서로 대비를 이루어서 사진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그게 장노출의 묘미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라인만 잘 살리면 어떤 구도에서 찍어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인터벌로 찍기 때문에 저는 미리 찍어서 쭉 들어오는 거 계속 찍으면 되죠. 그래서 다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태킹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저기 있는 거는 원테이크로 찍는 ND 50만을 넣고 원테이크로 찍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보일 텐데 여기는 지금 물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까맣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바닥에 다 하얘진 다음에 물이 올라오는 상태, 그 상태를 찍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이 장소는. 여기는 지금 구도가 어디를 찍으나 비슷해서 정면에 찍는 거 아니면 옆에서 찍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저런 구조물들이 저 산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담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정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 내가 원래 원하는 화각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넓게 한 20%나 30% 정도 넓게 담으세요. 만약에 뭐 24mm가 내가 원하는 화각이다 그러면 16mm, 20mm 이런 식으로 화각을 좀 넓게 찍어서 촬영하신 다음에 나중에 가서 크롭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더 좋고,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 ND 50만 100만 이런 걸 써서 비네팅이 안 생기는 조건으로 찍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크롭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이제 객과 장노출 찍으러 간다니까 코리아 포토 프로덕트에서 ND 50만하고 100만을 이제 협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잘 사용했고요. 요거 협찬해 주시면서 제품을 50% 할인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구입하시면 50% 할인을 받고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좋은 기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 더보기란에 이 사이트 정보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77mm, 82mm, 95mm 이렇게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원하는 필터 구경대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구성품은 어댑터 링하고 ND 필터가 들어있는데 이 어댑터 링이 좌석이에요. 필터를 여기다 딱 붙이게 돼 있는 그런 형태고요. 50% 할인해주는 좋은 기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서명호 작가 공동구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따로 받는 거 없습니다. 네, 이 제품이 괜찮고 50%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할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의도에 와서 장노출을 담아봤는데 원테이크로도 찍고 그다음에 인터벌로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거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중에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